비범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 특징. 제가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딱히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기만 해도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아, 이게 바로 아우라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더 밝힐 수 있을까요?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들이 뭐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우리 모두 안에는 자신만의 빛을 내뿜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건 사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자기만의 아우라를 발견하며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진짜 멋진 건 아우라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얼마 전 동네 책방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다른 분위기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의 취향을 진심으로 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인상 깊었는지 쉽고 솔직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 그게 진짜 멋진 일이에요. 이건 마치 옛날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완벽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친구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도 비슷해요.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친구의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친구의 감정과 취향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고 친구도 행복해지니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존중해줄 때 우리 사이도 더 깊어지고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잖아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해요. 이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각자의 아우라도 더 빛날 거예요. 두 번째로,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지난주에 작은 공원에서 혼자 걸으면서 느낀 건데,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새삼 느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는 자꾸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진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는
삶의 질이 속도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마인드풀니스, 즉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젠 불교에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도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여긴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시간을 질적인 흐름으로 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각 순간을 충실히 살아낼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자꾸만 빨리, 더 많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조금은 느리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천천히, 하지만 깊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세 번째로, 항상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간직한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분은 뭔가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죠.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드러운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 표정 하나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부드러운 표정이 주는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갖는 것, 이건 그냥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우리 표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명상 같은 걸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내면의 평안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칼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내면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이런 내면의 평화가 바로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인도의 한 영적 지도자는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평화로우면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드러운 표정을 통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줄 알면 그게 바로 외적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느냐가 바로 우리 표정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항상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의 부드러운 표정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거부할 때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정말 멋진 기회였지만 제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니 이건 제게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정말 죄송하지만 거절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때 제가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특성은 사실 우리 삶에 꽤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지할 때 필요하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건 단순히 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 철학자들도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힘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존중하게 만들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로,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일이 없다. 지난주에 제가 새로 시작한 취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걱정됐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라 결국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답니다. 이야기하려는 건 진짜 멋진 사람들은 남의 승인을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영적 지도자까지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남의 승인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멋진 아우라를 발산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문득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제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진짜 멋진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만들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고대 철학자부터 지금의 심리학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 결정성이라고 해요. 자기 결정성이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실천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걸으세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의 길을 걸으며 자기만의 빛을 내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멋진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산하게 되고 그 아우라는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범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 특징. 제가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딱히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기만 해도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아, 이게 바로 아우라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더 밝힐 수 있을까요?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들이 뭐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우리 모두 안에는 자신만의 빛을 내뿜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건 사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자기만의 아우라를 발견하며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진짜 멋진 건 아우라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얼마 전 동네 책방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다른 분위기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의 취향을 진심으로 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인상 깊었는지 쉽고 솔직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 그게 진짜 멋진 일이에요. 이건 마치 옛날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완벽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친구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도 비슷해요.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친구의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친구의 감정과 취향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고 친구도 행복해지니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존중해 줄 때 우리 사이도 더 깊어지고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잖아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해요. 이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각자의 아우라도 더 빛날 거예요. 두 번째로,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지난주에 작은 공원에서 혼자 걸으면서 느낀 건데,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새삼 느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는 자꾸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진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는
삶의 질이 속도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마인드풀니스, 즉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젠 불교에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도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여긴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시간을 질적인 흐름으로 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각 순간을 충실히 살아낼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자꾸만 빨리, 더 많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조금은 느리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천천히, 하지만 깊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세 번째로, 항상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간직한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분은 뭔가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죠.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드러운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 표정 하나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부드러운 표정이 주는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갖는 것, 이건 그냥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우리 표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명상 같은 걸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내면의 평안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칼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내면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이런 내면의 평화가 바로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인도의 한 영적 지도자는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평화로우면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드러운 표정을 통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줄 알면 그게 바로 외적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느냐가 바로 우리 표정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항상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의 부드러운 표정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거부할 때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정말 멋진 기회였지만 제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니 이건 제게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정말 죄송하지만 거절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때 제가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특성은 사실 우리 삶에 꽤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지할 때 필요하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건 단순히 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 철학자들도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힘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존중하게 만들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로,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일이 없다. 지난주에 제가 새로 시작한 취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걱정됐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라 결국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답니다. 이야기하려는 건 진짜 멋진 사람들은 남의 승인을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영적 지도자까지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남의 승인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멋진 아우라를 발산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문득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제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진짜 멋진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만들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고대 철학자부터 지금의 심리학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 결정성이라고 해요. 자기 결정성이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실천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걸으세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의 길을 걸으며 자기만의 빛을 내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멋진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산하게 되고 그 아우라는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범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 특징. 제가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딱히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기만 해도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아, 이게 바로 아우라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더 밝힐 수 있을까요?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들이 뭐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우리 모두 안에는 자신만의 빛을 내뿜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건 사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자기만의 아우라를 발견하며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진짜 멋진 건 아우라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얼마 전 동네 책방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다른 분위기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의 취향을 진심으로 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인상 깊었는지 쉽고 솔직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 그게 진짜 멋진 일이에요. 이건 마치 옛날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완벽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친구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도 비슷해요.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친구의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친구의 감정과 취향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고 친구도 행복해지니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존중해 줄 때 우리 사이도 더 깊어지고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잖아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해요. 이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각자의 아우라도 더 빛날 거예요. 두 번째로,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지난주에 작은 공원에서 혼자 걸으면서 느낀 건데,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새삼 느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는 자꾸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진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는
삶의 질이 속도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마인드풀니스, 즉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젠 불교에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도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여긴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시간을 질적인 흐름으로 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각 순간을 충실히 살아낼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자꾸만 빨리, 더 많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조금은 느리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천천히, 하지만 깊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세 번째로, 항상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간직한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분은 뭔가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죠.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드러운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 표정 하나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부드러운 표정이 주는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갖는 것, 이건 그냥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우리 표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명상 같은 걸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내면의 평안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칼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내면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이런 내면의 평화가 바로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인도의 한 영적 지도자는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평화로우면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드러운 표정을 통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줄 알면 그게 바로 외적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느냐가 바로 우리 표정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항상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의 부드러운 표정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거부할 때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정말 멋진 기회였지만 제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니 이건 제게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정말 죄송하지만 거절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때 제가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특성은 사실 우리 삶에 꽤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지할 때 필요하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건 단순히 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 철학자들도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힘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존중하게 만들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로,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일이 없다. 지난주에 제가 새로 시작한 취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걱정됐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라 결국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답니다. 이야기하려는 건 진짜 멋진 사람들은 남의 승인을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영적 지도자까지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남의 승인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멋진 아우라를 발산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문득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제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진짜 멋진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만들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고대 철학자부터 지금의 심리학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 결정성이라고 해요. 자기 결정성이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실천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걸으세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의 길을 걸으며 자기만의 빛을 내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멋진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산하게 되고 그 아우라는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